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스마트 차트의 활용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스마트 차트 쓰실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하실 때 기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잔소리 이런 것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 업그레이드된 차트의 비밀, 영원히 지지 않는 확실한 매매 전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이렇게 하고요. 시장의 흐름 먼저 알아볼 거예요. 시장 처음에 트레이딩을 할 때 차트를 보고 뭐 롱이면 롱, 숏이면 숏 이렇게 정해서 진입을 하시긴 하겠지만 그 전에 더 큰 거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흐름이에요.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롱인지 숏인지를 선택을 한다든지, 혹은 비트코인을 선택할 건지 알트코인을 선택할 건지 코인 종류를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냐, 자, 첫 번째 모닝 브리핑 있죠. 오늘 아침에도 오프리님이 말씀을 하셨죠. 모닝 브리핑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해보니 가면 갈수록 모닝 브리핑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 이해를 100% 하진 못하지만 계속 이제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전문가들이 시장의 흐름을 읽어준다 라고 해서 3명의 프로님들이 읽어주시죠. 이거를 계속 읽다 보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안목이 생기고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차트를 보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 가능.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침에 그냥 한번 읽고 넘기는 형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트레이딩 할 때 중간중간 계속 확인도 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 번 읽습니다. 여러 번 읽으니까 확실히 들어오는 게 달라요. 네, 그래서 브리핑 항상 읽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도미넌스 중요하죠. 도미넌스 AI 고야가 매시간 추적하는 모든 코인의 흐름.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은 빠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포함이랍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모든 코인의 흐름을 읽어주는 건데, 이제 퍼센트로 보시면 돼요. 퍼센트가 지금 현재 제가 이걸 캡처했을 당시가 35.8%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5.8%는 전 시간 대비, 여기 보시면 이쪽이 전 시간이죠. 현재 시간 제가 캡처했을 때고 현재 시간 전 시간이에요. 전 시간 대비 상승한 걸로 보여지잖아요. 상승한 35.8%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 이 도미넌스 표를 보시면 돼요. 도미넌스 점수표를 보시면 되는데 35%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매수세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칸의 두 번째 줄, 마이너스 점수에서 이 점수 영역으로 상승을 했으니 상승 시그널의 코인을 찾아서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느 정도 지금은 롱이구나 라는 흐름이 조금 읽어지죠. 그 다음에 마켓 도미넌스를 볼 거예요. 매시간 변동되는 시장 자본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 표를 그냥 표만 보고 뭐 비트코인이 56, 57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이거를 세밀하게 좀 따져보세요. 보시면 자세하게 이 버튼 누르면 자세하게 나오는 거 아시죠? 자세하게 나오는 거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시간대예요. 아까랑 같은 시간대. 비트코인은 하락 중, 이더리움 하락하고 살짝 끝에 부분 보시면 돼요. 살짝 올라가고 탑10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알트도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 그리고 알트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USDT는 돈이에요. 돈이 하락한 상태에서 하락 후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 시장의 심리가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테더, USDT의 보유량이 하락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테더 보유량이 하락하면 시장에 돈이 없다. 그러면 돈 대신 뭐가 있냐? 코인이 있다. 그러면 돈 대신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이 알트코인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알트 상승장이 예상이 된다. 그럼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여기까지 모든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내가 매수를 할 때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알트코인을 매수를 하시겠어요? 알트코인을 하셔야겠죠. 여기까지 흐름을 읽고요. 그 다음에 차트 시그널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차트 알트코인을 골랐다고 치고 차트 시그널 보는 방법,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이건 스마트 차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 차트에 이렇게 캔들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죠. 이거는 일반 캔들하고 하이키나시라는 캔들이 있어요. 그 색깔 바뀌는 그거를 섞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뭐 정확한 알고리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섞어 놨기 때문에 색으로 한눈에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하락, 파란색은 상승이다. 그러면 그리고 뒤에 보면 빈 캔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빈 캔들로 나와요. 지금이 10시잖아요. 10시면 10시 공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10시의 캔들이 빈 캔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겉에 색깔이 있어요. 그 테두리 색깔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테두리 색 그대로 확정이 되나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하셔라. 네, 여기 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 라인이 있죠. 스마트 라인 버튼을 체크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뭐 다른 거 키지 마시고 이렇게만 보시면 어떻게 보이세요? 스마트 라인 위에는 상승이고 아래는 하락이다 이렇게 보이시죠? 명확하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시간 보건 기준으로 캔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을 분석해서 이평선과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한 거래요. 그래서 지지저항 추세를 파악할 때 유용하다라고 하는데 추세는 어떻게 하냐? 이 위에 있으면 스마트 라인 위에 있으면 상승이고 아래에 있으면 하락이다 라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지 저항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이 스마트 라인을 뚫고 내려가면 추세가 바뀌죠. 그리고 뚫고 올라오면 추세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저항 역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스마트 라인이었고 그 다음에 고야 라인이죠. 고야 라인이 제일 중요한 라인인데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 차트에도 있는 라인입니다. 이 버튼을 체크를 하시면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위에는 상승 아래는 하락 똑같습니다. 스마트 라인과 똑같이 사용하시는 건데 스마트 라인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섬세하게 타점을 잡으실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두 번째 보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RSI라고 있어요.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건데 차트 하단에 있죠. 그래서 프리미엄 차트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리미엄 차트에는 조금 다른 거는 0점이 없어요. 요 흰색 점선이 프리미엄 차트에는 없습니다. 그게 조금 차이점이고 근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0점을 기준으로 위에는 상승 아래는 하락이에요. 그래서 0점을 넘어가면 얘가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었어요. 0점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0점 아래에 있었죠. 그럼 초록색인데 이 0점을 넘어가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은 상승을 보여주고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초록색 선은 하락 추세를 보여준다.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켜놓고 요거를 잘라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 비트코인을 켜 놓았을 때 이 종목의 평균 상승과 하락에 비교해서 매수와 매도의 상대적인 강도를 표시한 거래요. 그래서 높낮이와 기울기를 통해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을 파악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0점을 기준으로 추세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0점보다 많이 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떠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아직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승으로 막 가고 있어요. 상승으로 추세가 막 상승인데 그때 RSI가 0점과 가까워지는 때가 오면 추세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0점과 많이 떠 있다라고 하면 아직 상승 힘이 남아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 거냐 그래서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상승 추세는 그러니까 조합을 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상승 추세는 어때요? 파란 캔들에 캔들 고야 스마트 순서 배열이 그래요. 여기 보시면 캔들이 제일 위에 있고 가운데 고야가 있고요. 그 다음 아래가 스마트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상승 추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RSI 라인이 빨간색이죠. 그러면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당연히 그대로 반대로 하면 되겠죠. 하락 추세는 빨간 캔들에 맨 위에가 스마트고요. 가운데 고야 라인이고 캔들이 아래에 있다.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으면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RSI도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면 완벽한 하락인 거죠. 그러면 추세 전환을 한번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승과 하락 시그널이 뒤섞였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 여기 이쪽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 RSI 라인은 제가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위에 캔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캔들 기능을 켜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빨간색 캔들이 보이죠. 하락의 시그널이 보이고 여기는 상승의 시그널이 보여요. 그럼 이 위아래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이런 뒤섞인 상태는 추세가 전환되거나 혹은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시그널이 자주 변동됨이라는 거는 캔들 기능을 켜놓았을 때 빨간색, 파란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변환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면서 진짜 중요하게 깔고 가셔야 되는 전제가 뭐냐면요. 얘는 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왔다 갔다 해요. 그거에 맞춰서 내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는 없습니다. 얘가 파란 캔들이 떴다고 해서 지금부터 올라가네. 빨간 캔들이 떴다고 해서 지금부터 내려가네.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승이 더 높다. 상승 추세가 더 강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롱이 유리하다라는 거지 100%는 없어요. 그거는 전제를 하시고 항상 트레이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전제가 있으면은 지지를 않아요. 그런 전제를 하시면.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자주 변동되는 구간에서는 조금 진입하시거나 아니면 진입을 하셨다가도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시면 캔들의 키가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가기도 해요. 이쪽을 보시면 캔들의 키가 작아지고 옆으로 누워서 가죠. 그리고 여기 스마트 차트를 보시면서는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가 캔들이 두 선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해 놓았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고야 라인이랑 이 스마트 라인 사이에 캔들이 있죠. 그러면 요거는 추세 전환이나 횡보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도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선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 구간 저는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추세 전환이 될 때 오히려 반대로 잡기도 해요. 추세가 전환될 거니까 앞에가 예를 들면 여기 앞에가 롱이었죠. 그런데 추세가 전환이 될 거니까 숏을 잡기도 합니다. 근데 추세가 전환된다는 100%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절이라는 걸 무조건 잡아요. 그래서 저는 승률이 100%다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려요. 승률이 100% 아니고요. 높기는 합니다만 100%가 아닙니다. 제 방식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있다.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응용인 거예요. 그러면 손절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고야 라인을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고야 라인을 일단 넘었어요. 그러면 눈치를 좀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숏을 진입했다라고 칩시다. 지금 배열이 스마트 고야 캔들 순으로 처음에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캔들도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숏으로 진입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예를 들면 스파지노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그널 앞에가 숏 시그널이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진입했겠죠. 여기가 타점이죠. 고야 라인에서 진입. 그런데 진입했는데 어때요? 밑으로 내려가서 수익이 1% 났을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죠. 이럴 때 어디서 손절을 하시냐?
일단 첫 번째 고야 라인을 넘었어요. 그러면 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추세가 바뀌려나?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RSI 색이 바뀌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겠죠. 그러다가 스마트 라인에서 손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리면, 자 고야 라인 넘어갔죠? 그러면 좀 이상하다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이거 숏이라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RSI 색깔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색깔 바뀌었는데 어때요? 아직 고야 라인 위에, 여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캔들만 보면 RSI 안 본 상태에서 이쪽만 보면 똑같은 상황이니까 또 내려오겠지 하고 기다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RSI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 이상하네. 그럼 언제 손절? 여기서 손절. 위로 캔들이 스마트 라인, 노란색 스마트 라인을 뚫었죠 지금. 그럴 때 여기서 손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스마트 라인에도 가격이 나옵니다. 스마트 라인의 가격이 얼마인지 나오기 때문에, 혹은 여기에 그냥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이 스마트 라인의 가격이 얼마인지 보이잖아요. 그 가격에 손절을 걸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 라인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손절은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주의하셔서 거래하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숏으로 가다가 스마트 라인 올라가니까 손절, 그랬더니 쭉 올라가죠. 자, 캔들 시그널이 뭐냐면, 우리가 프리미엄 차트에도 캔들 시그널이 있고 스마트 차트에도 캔들 시그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말은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이제 보시면 여기 깜빡거려요. 여기 이런데 보이시죠? 깜빡거리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스마트 차트에서 깜빡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인 시그널이에요. 단기적인 시그널. 프리미엄 차트에 깜빡이는 캔들 시그널 같은 경우는 추세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차트 기준은 롱이 떴을 때 계속 그 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롱이 뜨고 나서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S가 뜰 때까지, 숏이 뜰 때까지 계속 유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스마트 차트에서는 단기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 떴을 때 잠깐 올라가고 이 시그널이 떴을 때 잠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다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인데도 초록색 시그널이 계속 있잖아요. 네. 이런 데 들어가면 수익이 나셨을 수도 있겠지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죠. 이런 데 짧은 캔들들이 있죠.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알람이에요. 스마트 알람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주의사항인데, 매시 1분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뭐 11시 1분, 12시 1분 이럴 때 알람이 쭉 오는데, 스마트 라인 앞에 봤던 깜빡이는 롱, 숏 시그널이랑 고야 라인, 스마트 라인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러니까 그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혹은 스마트 라인이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가거나 뭐 반대로 되거나 하는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알림이 옵니다. 그런 지점을 알림을 주는데 이게 조금 안타깝게도 실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롱숏 알람의 경우는 앞에 단기적으로 발생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시 2분에 뜬 스마트 그 깜빡이 시그널이 언제 오냐면 11시 1분에 옵니다. 그러면 이미 1시간이 지났잖아요. 1시간이나 지난 거예요. 60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타점이 끝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롱숏 이제 올리자마자 진입하시기보다는 차트를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숏이 떴다면 좀 진입을 해볼 만한데,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차트 같은 경우 완전 하락인데 롱이 떴잖아요. 그런 거는 1시간 뒤에 보면 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차트 확인 후 진입을 권장하고,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먼저 진입 후에 기다렸다가 조금 추가 매수 해보시는 거를,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람이 와요. 롱숏 알람이 첫 번째 오고요.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알람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알람의 경우는 추세의 전환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확인하고 제가 이제 해보니까 차트를 딱 확인을 했을 때 진입 타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진입 타점이라고 해서 알람이 울리면 바로 들어가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롱숏 알람보다는 조금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게 많았다라는 거를 제 경험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차트 확인은 필수예요. 그거는 당연히 필수인데 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알람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횡보를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횡보를 할 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스마트 라인하고 고야 라인이 비비면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랑 데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알람 한 번만 보고 들어가서 그 뒤에 알람을 못 받아. 그러면은 잘못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횡보 부분은 주의를 하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차트 확인을 꼭 하셔라라는 얘기죠. 어떠한 경우에도 그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필수인 거예요. 여기까지 스마트 알람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진입 타이밍이 다릅니다. 스마트 차트랑 프리미엄 차트가요. 진입 타이밍이 조금 달라요. 진입 타이밍이 완전히 추세를 반대로 알려준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해보니 타이밍의 타점이 진입할 때 타이밍의 타점의 타이밍이 다릅니다. 그래서 큰 상승과 하락 추세는 같으나 당장 매수 혹은 매도를 하려고 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추세 전환되는 부분을 알려줘요. 스마트 차트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을 때 고야 라인이랑 스마트 라인 가운데 부분이 추세 전환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횡보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프리미엄 차트의 경우는 상승 또는 하락으로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라는 그런 신호를 명확하게 보는 게 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이 차이다. 그래서 스마트 차트의 경우는 추세 전환 혹은 횡보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알람 오는 거 요거 차이점이죠. 이제 고야 알람의 경우는 20개 종목의 알람을 받을 수 있으나 스마트 알람은 모든 종목의 알람을 매 시간 동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에 시간이 훨씬 적게 소모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 그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알람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스마트 알람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알트코인 알람도 다 와요. 정말 이제 잡코인에 대한 알람도 다 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아서 이제 걸러서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진입을 해보긴 하거든요. 다 대신 이제 정말 모르는 완전 잡코인이다라고 하면 소액만 진입을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분할매수도 당연히 하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하려고 하면 고야 라인 맞으러 간 거 다 찾아야 되고 혹은 시그널 이제 바뀐 거 찾아야 되고 이런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알람을 써보니까 그런 거를 딱히 굳이 엄청 찾으실 필요가 없고 그냥 알람 뜨면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알람이 뜰 때 엄청 많이 뜨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면 10개가 떴어요. 그럼 그 10개의 차트를 다 열어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들어가서 수익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훨씬 적게 소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를 더 쉽게 파악 가능함이라고 해두었는데 이건 뭐냐면 1시간마다 롱 알람이 굉장히 많이 올 때도 있고 숏 알람이 굉장히 많이 올 때도 있죠. 그럴 때 지금 그 시간에 하락을 많이 했구나, 지금 많이 빠졌구나, 지금 많이 올랐구나, 급격하게 상승했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차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만요. 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시간을 넉넉하게 배분을 해놨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쓰라고 하면 많이 쓸 수 있는데 왜냐면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이렇게 응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중해서 들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사항 말씀을 드릴게요. 주의사항 이게 이제 잔소리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매매는
심리가 70, 기술이 30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하세요. 지금 당장 돈 벌어야 되죠. 근데 그게 쉽나요? 그게 되면 당장 내가 조급한 만큼 그게 되면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뇌동매매 금지라고 해주었는데 예를 들면 저는 그랬어요. 조급하니까 뭐 레버리지는 말할 것도 아니고 좀 늦게 썼고 그 다음에 뇌동매매를 진짜 많이 했던 부분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들어가요. 막 떠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조금만 먹고 나와야지 그러잖아요. 그럼 그 조금만 하다가 쭈르륵 내려올 때는 또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쭈르륵 내려오죠. 그러면은 그거 이제 잠깐 먹고 나온다라고 해서 들어갈 때는 분명히 아 진짜 1%만 먹어야지라고 하는데 들어가면 5%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거 조금만 더 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5%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5%니까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다리면 이제 계속 내려오죠. 아시죠? 그래서 뇌동매매 그게 이제 뇌동매매입니다. 그냥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는 거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여유롭게 하셔야 돼요. 여유롭게 해도 다 되더라. 정말 이거 여기에 방금 제 말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진짜 엑기스예요. 이렇게 해도 다 되더라. 그게 진짜예요. 진짜. 네. 제가 이거를 1년을 했는데 1년을 하면서 너무 급하게 했던 게 너무 후회스럽고 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청산당하십니다. 그러는데 다 청산당하시고요. 네, 이게 앞에서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말 그대로 하시는 분을 몇 번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자 심리전에서 이기는 매매 전략을 확립을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현금을 몇 퍼센트를 보유를 할 건지 예를 들면 100% 시드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는 50%만 베팅해서 수익을 내고 나머지 50은 놔둘 거야 라는 현금 보유. 저는 30%거든요. 3분할을 해서 그 중에 하나 3분의 1은 현금 보유 나머지는 트레이딩이에요. 근데 나머지 트레이딩 할 때도 3분의 1만 트레이딩을 하고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원하는 대로 안 가면 물타기를 할 때 나머지 1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3분할을 하고 3분의 1은 하나도 안 써요. 하나도 안 쓰고 나머지 2개 중에서 트레이딩 하는데 그 2개 중에 하나를 진입을 해놓고 그게 반대로 가면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를 하는데 그 나머지 그 2개 중에 하나도 꼭 저는 남겨놔야 되는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고 원점이 오면 그대로 다 빼요. 그대로 반을 무조건 털어요. 물타기를 한 만큼 무조건 텁니다. 저는 그게 또 원칙이에요. 저는 저만의 원칙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하시면 물론 좋지만 물타기는 애초에 안 하시는 게 좋으니까 뭐 어쨌든 저는 제 매매 전략이 확립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 현금 보유하는 거 그 다음에 분할 매매하는 거 중요하죠. 분할 매매할 때 매수도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정말 좋은 게 심리전에서 이기는 분할 매매다, 이기는 매매다라고 했잖아요. 이 분할 매수도 좋은데 매도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올라갔어. 근데 내가 진입을 했는데 저는 1%만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막 쏴. 그러면은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잘라요. 딱 눈 봤을 때 일단 반을 자릅니다. 다는 못 잘라요. 저도. 그러니까 반을 잘라요. 반을 잘라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내려오면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사실 전체를 다 잘랐을 때보다는 수익이 적거든요. 그런데도 잘 못 자르겠더라고요. 그 위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내가 손해보지 뭐 그러고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심리가 반반이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욕심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하나 그런 게 부딪히니까 저는 분할 매도로 저의 심리를 좀 이렇게 안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매, 분할 매수하는 거, 분할 매도하는 거, 분할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TPSL인데 TPSL은 손절가 입절가죠. 이게 이걸 왜 적었냐면 어쨌든 내가 예상하는 가격에다가 혹은 뭐 스마트라인 손절가도 괜찮고요. 그런 가격에다가 걸어 놓으면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올라갈 때 욕심나는 그런 심리가 없어져요. 왜냐면 이미 입절이 됐을 거거든요. 올라갔을 때. 나중에 보면 욕심은 나겠죠. 나중에 보면 아쉽네는 하겠지만 TPS를 꼭 한다라는 그거를 원칙으로 정해 놓으면 애초에 그런 욕심을 내기 전에 끊는 거예요. 그래서 TPS 사용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집에서 혼자 하기 금지예요. 이게 제가 집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집에서 되게 오래 해봤는데 잘못 잡힌 매매 습관 8가지 간다라고 했어요. 이게 매매 습관이 잘못 잡히는 게 진짜 저도 이 욕심나는 거가 잘못 잡힌 매매 습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분할 매도로 좀 잡아 놓은 거죠. 근데 매매 습관이 잘못 잡히면 계속 그렇게 하게 돼요. 네, 저도 그게 안 고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잡으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EX가 마케팅에 있다라는 게 진짜 좋은 게, 저는 이제 사실 마케팅을 막 펼치거나 그러진 않지만 마케팅을 하면 어쨌든 팀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레버리지 20 쓰면 집에 가서 20 쓰면 누가 압니까? 근데 옆에서 20 쓰면 너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뭐 나올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줌을 하든 뭐 계속 소통을 하든 하시면서 트레이딩 습관을 잘 잡아 가셔야 하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 검사를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를 잡아 가셨으면 좋겠고, 계속 의심하라, 계속 생각하라 라고 해두었는데 어떤 거냐면요, 여기는 이제 제목이 응용이에요. 상승 구간에 만났어요. 너무 롱이에요. 완전 롱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야? 이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진입은 하세요. 롱이니까 진입은 하시는데, 진입은 해놓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앞에서 제가 스마트라인은 손절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고야라인 넘어가면 눈치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RSI 색깔 바뀌면 눈치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락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시그널이 바뀌진 않나? 혹은 여기서 변동이 될 가능성은 없나?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상승 구간인지 의심을 하고 어디까지 상승할지 생각을 하는 거고, 하락도 마찬가지죠. 어디까지 여기 이거 오타가 났네요. 어디까지 하락할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횡보 구간을 만났어요. 우리가 횡보하는 구간을 만났는데 진짜 횡보야?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횡보가 아니라 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횡보를 하면 어디로 갈지, 횡보를 한다는 거는 이 힘이 계속 모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갈지 딱 정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때 그 전에 이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디로 갈 건지. 그런 거는 뭐 예를 들면 청산맵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코어 차트를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디로 칠지 계속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전문 트레이더의 모습을 갖춘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경험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습니다. 경험을 꼭 하셔야 돼요. 차트가 아무리 잘 맞는다고 해요. 얘가 너무너무 잘 맞고 승률이 엄청 높다라고 하는데 거래소를 쓸 줄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래소 사용법은요, 제가 대신 뭘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차트는 놓고 지금 롱이에요 이렇게 읽어드릴 수가 있죠. 근데 거래소는요, 제가 뭐 대신 핸드폰 계정 가져와서 트레이딩 해드릴까요? 그렇게 못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롱이니까 진입하세요 라고 했는데 못 들어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가 아무리 잘 맞는다라고 해요. 여기는 다 잘 맞는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 해석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보인다. 그래서 해석할 줄 아셔야 되고, 그게 계속 해보시는 거죠, 결국. 그리고 아무리 잘 맞아도 모든 장을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
제가 장을 이제 1년을 하면서 이제 1년인 거예요. 사실 이제 1년. 제가 4년 반감기를 내내 다 겪어본 것도 아니고요. 10년이 지나가는 구간을 겪어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을 겪었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막 엄청 많이 떨어지기도 했다가 엄청 많이 오르기도 했다가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거는 또 처음, 저도 이번에 올랐을 때 처음 겪어보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나의 트레이딩 방식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장 경험을 다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어도 장이 안 좋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을 모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장을 가져다가 이렇게 가져다 놔도 경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트레이딩인데, 요거는 지금 차트를 제가 며칠 전에 봤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OTP 대표님 요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PC가 아니라서. 요거는 일단 요거 제가 며칠 전에, 어제인가요? 6일이면 이틀 전에 봤던 리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리플이 어제 요 시간대에 제가 봤어요. 이게 스마트 차트잖아요. 어제 이 시간대쯤 보고 지금 이게 캔들이 보이시죠? 네, 캔들 색깔이, 이 캔들이라는 기능을 켜놨을 때 캔들 색깔이 하락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 라인이 밑으로 하고 있죠. 밑으로 이렇게 스마트 라인이 밑으로 되고 이렇게 캔들만 딱 올라와 주면 이거는 정배열, 그러니까 상승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시간에 저는 이미 보고, 그때 이제 세이아 의원님이 리플 한번 보세요 해서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 들어갔어요. 롱으로 들어갔어요. 이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보시면 이때거든요. 이때 S3죠. L3 뜨기 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타점이 약간 다르다고. 약간 다르죠, 진짜. 그러니까 크게 차이 안 나요? 근데 약간 달라요, 약간. 네, 요거는 제가 뭘 한 거냐? 응용을 한 겁니다. 여기에 캔들이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캔들 색깔도 빨간색이죠. 근데 왜 들어가? 근데 전 들어갔어요. 밑에 초록색. 아니 그 뜨기 전이죠. 여기가 RSI 왜 들어가, 근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단 스마트 라인이 밑으로 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캔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0점, 제가 0점을 넘어가면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보면 미세하게 여기 마우스 올리면 색깔이 나오거든요. 초록색이죠. 사실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건데 0점이랑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롱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롱 들어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걸 다, 물론 장도 봤어요. 장도 도미넌스도 보고 다 본 상태로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 RSI 이게 진짜 좋아요. RSI 프리미엄 차트에도 이거를 좀 적용을 스마트 차트 없으신 분들도 있을까봐 프리미엄 차트에 있는 RSI 똑같은 거예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라인, 저는 스마트 라인이 진짜 돈값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계속 제가 찾아보려고. 예를 들면 고야라인은 EMA 24잖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기에 숨은 뭔가 있겠죠? 어쨌든 이래서 이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2%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렇게 스마트 차트와 타점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으로 다시 넘어와서 고야 도미넌스 한번 볼까요? 자, 도미넌스를 보면 어때요? 지금 조금 상승하고 있죠. 전 시간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횡보 느낌이긴 한데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모양이.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 조금 올라오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 예측 아닙니다. 요거 예측 차트 아닙니다. 그냥 현재 분위기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분위기가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 그 다음에 마켓 도미넌스 볼게요. 비트코인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빠졌고 탑10 빠졌다가 조금 올라왔어요. 알트도 빠진 모습. 자, USDT는 많이 올라왔네요. 그쵸? 이 전 시간 대비로 보시는 거예요. 이 추세를 보시는 거예요. 많이 올라왔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장에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전보다 돈이 많아요. 그러면 뭘 했냐? 코인을 팔았어요. 그런데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뭘 팔았어요? 이더리움 팔았죠? 그 다음에 탑10 팔았다가 살짝 다시 샀고 알트도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더리움이랑 알트가 떨어졌죠. 탑10도 조금 떨어졌다가 이제 막 올라가는 거니까 어쨌든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라갔어요. 비트코인이 올라갔다는 거는 사람들이 비트가 떨어지니까 사자 이러고 샀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점이네 사자 이러고 샀다는 얘기라고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사자라고 해서 샀지만 그게 그렇게 많진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을 항상 먼저 봐야 하니까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 프리미엄 차트도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 차트만 보기는 하는데 그 스마트 차트에 그러니까 프리미엄 차트에 있는 게 사실 스마트 차트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모르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스마트 차트만 보긴 하는데 아직 프리미엄 차트에 익숙하신 분들은 프리미엄 차트 같이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지금 보면 하락 추세죠. 그쵸? 하락으로 되어 있고 스마트 라인 위에 배열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 숏이죠. 숏인데 SR 라인 누르셔가지고 타점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타점, 그러니까 진입하시고 나오시는 거.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는 항상 지지 저항선에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1시간 봉 기준 지지 저항선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도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5분 봉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도 지지 저항선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면 지지 저항선은 어떻게 보냐? 그냥 이거 1시간 봉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많이 몰려있죠? 그럼 여기가 지지인 거예요. 저항. 여기가 저항선인 거예요. 여기 바로 이렇게 위에 꼬리는 빼도 되고 아니면 꼬리 위에 이렇게 그으셔도 되죠? 아니면 여기 가기 전에 그으셔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진짜 긋기 나름이에요. 긋기 나름. 여기도 있고요. 뭐 여기도 지금 횡보했죠? 이 횡보한 부분 여기가 저항선, 지지선. 여기는 이제 지지선이네요. 근데 지지선 여기 뚫고 내려왔네요. 그쵸? 그러면 추세가 많이 하락을 했구나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고 지지가 뚫렸다는 거는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켠 김에 리플 한번 볼까요? 아까 그 도미넌스랑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지금 약간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그렇다는 거는 큰 추세가 하락인데 도미넌스 살짝 올라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려왔던 게 고야라인 맞으러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언제 또 저항이 돼요? 고야 라인에서 저항이 돼요. 그러면 다시 고야 라인에서 숏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고야 라인에서 숏이죠. 네. 여기까지 보고 이거 뒤에다 할까요? 네? 뒤에다 할까요? 네, 왜냐면 제가 이게 이제 이게 사실 뒤에가 좀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를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라서 네, 어쨌든 좀 해볼게요. 자, 트레이딩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앞에 이제 사용 설명서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다 설명을 드린 거고 주의사항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 매는 말, 제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저는 이게 전데요. 저는 이제 감사해요. 네, 얘가 예쁘죠? 네, 감사해요. 24살이에요. 이제 00년생인데 2000년생입니다. 여러분 2000년에 뭐 하셨어요? 대학생. 네? 대학생. 대학생이었어요. 아, 네, 저는 이제 26일 뒤면 태어나서 이제 응애응애 하는 그런 네. 뱃속에 있었어요. 뱃속에 1월에. 그래서 24세이고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 9년차가 됐어요. 제가 세보니까 사회생활 24살인데 사회생활 9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사실 어릴 때부터 한 거예요. 근데 뭐 가끔 와 대단하다 하는데 뭐 대단한 건 별로 없지만 그냥 저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학여행을 갔어요. 다른 애들은 기념품 사가지고 엄마 준대. 근데 기념품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저금통 있는 거 짤짤 털어가지고 1200원 가져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막 10원짜리 50원짜리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돈을 받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풍족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용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막 엄청 막 굶을 것 같아서 그렇게 돈을 번 건 아니고요. 그냥 용돈을 하고 싶었고 제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고 싶어서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고 이러니까 떡꼬치 하나 사 먹고 싶잖아요. 근데 돈 없으면 못 어울리잖아요. 집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었을 때 사실 이제 그때는 뭐 이런 고깃집에서 일 못했거든요. 지금 술 파니까 안 써줘요. 근데 어떻게 잘 이렇게 해서 고깃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복 입고 고깃집 가가지고 출근해서 거기에 이제 앞치마 하고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복 입고 알바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교복 입은 저를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장 뭔가 목표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흘러 가졌던 직업이 고객센터에서 상담사 일을 했던 거예요. 제가 상담사를 그래도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터질 때 그때쯤 상담사로 일을 했거든요. 그때 되게 이 직업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자격지심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직업이라는 생각을 사실 안 했어요. 그냥 난 알바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 해요? 이러면은 그냥 사무직 해요. 왜냐면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사무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랑 핸드폰 만드는 애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거기 이제 고객센터로 일을 했었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저 글로벌 IT 기업의 세계 1등 애플이 그때 세계 1등이어서 지금은 엔비디아인가요? 어쨌든 지금 세계 1등 IT 기업에서 일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사업팀에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넷플릭스랑 애플은 좀 여담이지만 그 매뉴얼이라고 있잖아요. 매뉴얼이 영어로 나와요. 그거를 당연히 번역을 해서 주기 때문에 영어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일할 때 우리 회사에서 영어도 쓰고 막 그래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말하면서 웃긴데 그리고 막 영어 이름도 지어서 일하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이름도 있고 막 나 영어 이름 뭐짓지? 뭐 이러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지심을 가졌었는데 대안이 없었어요.
대안이 왜 없었냐면 제가 여기서 일을 해서 고객센터로 일을 해서 200만 원 초반대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기업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갑자기 월 1,000을 벌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별로 저는 이제 많은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퇴사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여기서 그냥 계속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안이 없었는데 이제 이 EX 차트를 만난 거죠. 그랬을 때 이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자본 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 수입을 낼 수 있는 이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업 트레이더로 한지 지금 4월 달부터 해서 지금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 벌었던 돈의 뭐 4배 이상 뭐 이렇게 되는 돈을 한 달에 벌고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해요.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게 그때는 진짜 월세 낼 돈 없어가지고 일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라는 게 자꾸 그려지는 거죠. 이거 돈을 벌면 뭐하지?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쓸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옆에 사람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었던 내 동료들, 회사 뭐 동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사명감이 좀 생기고 같이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내가 좀 잘 알려줘야겠다라는 사명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저희 BTS 팀에서 강사라는 뭐 제가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하자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같이 하자라는 뜻이고, 스마트 차트에 대한 설명 앞에 드렸잖아요. 그 스마트 차트 나오기 전에는 제가 되게 차트 공부를 막 했었어요. 왜냐면 그 팀 내에서 5%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 BTS 팀에서 그 안에 5%님이 내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에 대답도 다 해드려야 되고, 한 단계 앞서서 생각을 해야지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차트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있다 보니까 스마트 차트를 딱 봤을 때 이거는 내가 하려고 했던 그게 여기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 차트를 보시면 사람들이 가끔 스마트 차트는 좀 프리미엄 차트랑 다르고 막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원래 프리미엄 차트 보시던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면 막 갑자기 화가 나요. 막 무슨 소리요? 뭐 이렇게 아니라고. 무슨 생각이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 무슨 소리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그러니까 스마트 차트가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스마트 차트를 쓰면 훨씬 트레이딩이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배우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화이팅, 같이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